자, 그럼 첫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 금리는 뭐고 단기 금리는 뭐고 정확히 역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시간에 대한 차이일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10년물 미국 국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채 기준으로 3개월물 또는 2년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3개월이랑 10년물 사이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거고 지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할 때는 2년물이랑 10년물이 금리 역전이 일어났었어요.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발표하는데 최근에 그 수치가 31%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우려감이 큰데 그때 사용하는 단기 지표는 단기 금리는 3개월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알고 나면 기사를 읽는다거나 뭐 어떤 금융가의 레포트를 읽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네, 금리를 기본적으로 챙겨보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역전이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금리 위에 장기 금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오래 둘 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역전이라는 거는 이런 현상이 깨졌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금리가 너무나도 높다거나 장기 금리보다 또는 장기 금리가 너무 낮다거나 단기 금리보다 지금은 후자인 상황인 거죠. 장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단기 금리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의 예금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6개월 정기 예금이랑 1년 정기 예금이랑 있을 때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죠. 더 많은 기간을 두니까.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6개월 예금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1년보다. 완전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아주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겠지만 이런 황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는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증시 뉴스를 볼 때 연준이 뭐 25bp 인하한다더라, 25bp 인상한다더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책 금리, 정책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는 단기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또는 뭐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또는 어떤 데서는 수급이라던가 이렇게 약간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장기 금리에는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조금 더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가 다른가? 이거는 사실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조금 더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과거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금과는 좀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막 과열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뚫고 올라가서 역전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기 둔화 국면이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내려가서 금리 역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은 사실 원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는 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장기 금리는 펀더멘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낮고 미래에 대한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금리를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른데도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총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역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금융 상황이라는 거죠. 원인이 옛날과 같든 달랐든 결과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느꼈을 때, 그러니까 과거랑 원인은 다르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경험치에 근거해서.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측면인데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유동성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은행이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히 좀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수급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은 단기로 돈을 받고 장기로 빌려주는 곳이에요. 근데 장기 금리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봤자 더 손해가 나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축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업 투자가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에서 펀더멘탈이 좋으면 실적이 좋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덜할 텐데 최근 시장은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사람들이 우려가 하는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에 타격을 받으면 증시 자체가 너무 허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은행주의 흐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 의견으로는 좀 비관론적인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떠한 시차를 두고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이미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차가 없이 그냥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바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저는 좀 눈에 들어왔었고 또 다른 눈에 들어왔던 마지막 의견은 모건 스탠리에 있는 무슨 수석 전략가 윌슨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바람과는 달리 연준이나 백악관이 시장을 구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어떠한 합의가 나올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최근 월가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데 잠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부정적인 비관론이 많이 의견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 때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낙관론이 훨씬 더 우세할 때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할 기회를 찾는 게 맞다.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계좌도 예전에 이제 주식 망고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물린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원금 이상이거나 또는 원금 부근에서 좀 팔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저는 한 40% 정도는 팔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물린 것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됐을 때는 내가 많이 물린 것들을 나오기 위한 포지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마이너스 채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상 최고의 잔고를 찍고 있는 것인지 마이너스 채권이 뭐가 위험한 것인지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현상이 온다면 사실은 어떤 자산에서 버블이 뻥 하고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은 버블인 상황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주택 가격도 예전에 한번 버블이 빵 터졌었고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바로 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선호되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는 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 부분도 나중에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